정치인이 된 무솔리니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다른 정당을 막 탄압하나요? 그렇죠. 무솔리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활동을 계속합니다. 아유, 테러리스트인데요? 초등학교 때 조졌어야 돼. 나 진짜 너무 아쉽다.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구테타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단순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것이다. 야, 뭐가 단순해? 단순하지. 통치 안 하잖아. 통치. 그 다원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솔리니가 구테타를 선포하자 무장한 검은 셔츠단은 로마 진군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와, 근데 저렇게 선동이 되는구나. 와. 로마 진군. 이탈리아 곳곳에서 시작된 이 진군 대열은 점점 로마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만 명. 교수님, 그러면 군대나 경찰들은 저 로마 진군에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사실 로마 진군은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 뭐죠? 근데 당시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계엄령을 내리는 대신에 무솔리니와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 좋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민심을 단기간에 얻은 무솔리니를 적으로 돌리기보다 손을 잡아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와. 잘못 생각했구나. 당시 로마 진군의 성공한 모습이 어땠는지 보죠. 20이네요. 트레비 군수인가? 맞아요. 로마예요. 맞죠? 로마 맞아요. 진짜 그들이 원하던 로마에 딱 왔네요. 당시 39살이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네, 그러면. 30대 총리가 됐어. 에마누엘 3세 이분이 잘못 생각하셨어. 요즘 같았으면 정말 과거에 학폭했던 그런 게 다 수면에 떠올라서 그래, 지금 또. 다 털릴 텐데. 네, 바로 실각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영상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죠? 사실 영상 속에서 우리가 봤던 로마 진군의 모습들은 모두 진군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연출에 찍은 것들입니다. 이거 연출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한 완전 거예요? 쇼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세 등등하지, 사실. 아니. 그 연출이라는 얘기는 곧 뭘까요? 무솔리니는 실제 진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걸 그럼 녹화를 한 거구나. 쫄보란 얘기야. 로마 진군 당시 무솔리니는 밀라노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밀라노가 더 패션의 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또 멋진 또 바보인 척 제복을 하려고 또 맞추기 위해서 정장을 이제 치수를 재고 있었어요. 바보인 척 하려고 일부러. 세계사가 아니 사람들 진짜 그럴 좀 수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밀라노에서 정답! 네, 규현 씨. 혹시 이 진군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나 미쳤나 봐. 지금 무솔린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박이다. 진짜 치졸한 진짜 맞아요. 쫄보라 얘기했잖아. 여기 쫄보라니까, 말해. 이 사람. 와. 이 와중에 도망칠 생각하고 있다고? 당시 무솔리니는 진군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로 망명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싫다, 진짜. 여차하면 스위스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거죠. 스위스도 한번 갔었으니까 검은 셔츠단이 불쌍하다. 진짜 비겁해. 스위스에서 기다렸다 때리고 싶다. 진짜 그렇죠. 망명 딱 왔는데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셔츠단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싫잖아. 근데 저걸 국민들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은 무솔리니가 독재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비밀이었죠. 와 진짜 별로다. 이렇게 로마 진군의 성공으로 1922년 10월 30일 드디어 무솔리니 내각이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파시즘 국가가 이탈리아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저걸 그렇게 냅둔 나는 이 정부가 나 이해가 안 간다. 쟤를 다 가뒀어야지. 감옥에 다 쳐넣었어야 돼. 아니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이때 무솔리니의 독주에 반대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 바로 사회당 의원 자코모 마테오티입니다. 자코모? 어? 잠깐 여기 이분인가요? 일부러 그래서 무솔리니를? 이번 편에? 마테오티는 무솔리니가 개정한 새 선거법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면서 파시스당의 부정선거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파시스당의 불법과 협박을 고발하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격렬한 연설을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마테오티가 어느 날 대낮에 로마 길거리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에휴. 하게 됩니다. 또 검은 셔츠단이 또 납치당한 거죠. 네. 결국 마테오티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 어. 무솔리니 짓이네. 이 범인들은 일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파시스트 행동대원들이었고 무솔리니의 공보비서관이 직접 마테오티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니 이러면은 탄압해야죠. 사실 그렇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테오티의 죽음이 이탈리아 전체에서 큰 논란이 됐고요. 그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맞아.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 깨어 있잖아. 하지만 무솔리니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1925년 1월 의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에서 파시스트 국민당이 완전한 독재권을 갖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게 통하나? 왜냐면 열혈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또 검은 셔츠단들. 무솔리니는 이를 위해서 언론과 출판 통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정당과 단체들을 불법화하고 해산시켜버립니다. 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플러스.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무솔리니는 오로지 파시스트 국민당만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이탈리아어로 수령이라는 뜻의 두체라고 부르게 합니다. 와. 아유 이탈리아 안타깝다. 수령이란 말 아직도 북한은 쓰잖아요. 쓰죠. 예. 근데 교수님 뭐 반발하는 그런 뭐 사람들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네. 무솔리니를 향한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 어떤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뭐야? 코를 잘라갔나요? 뭐지? 코를 깨물었나? 그거 같아요. 최근에 뭐 트럼프 뭐 여기 귀에다가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총이 막 코를 지나간 이렇게 거예요? 지나간 네, 신기하게도 트럼프 저격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1926년 4월에 당시 무솔리니를 향해 총을 쐈던 범인이 붙잡혔는데 어. 바이올렛 깁슨이라는 이름의 아일랜드 태생 영국인이었습니다. 여성이네요. 무슨 할머니인데. 1926년 4월에 로마에서 무솔리니가 연설을 하고 나오는 순간 무솔리니 향해 두 번의 총성이 울렸는데요. 첫 발은 무솔리니의 콧등을 스쳤고요. 두 번째 발은 총기 고장으로 소리만 나고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확실하게 써야지. 아쉬워. 깁슨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 정신 이상자로 분류가 돼서 영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예. 또 놔줬어? 희한하네 이건. 그리고 영국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올렛 깁슨 외에도 무정부주의자가 무솔리니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폭탄을 던진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5살에 불과한 소년이 무솔리니가 퍼레이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때 총을 쐈다가 무솔리니는 다치지 않고 도리어 현장에 있던 파시스트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휴 안타깝다 진짜. 이렇게 여러 번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으니 무솔리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안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죠. 반대파 막 다 숙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파시스트 인사들을 대규모로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뿌리를 다 이탈리아 국민들 잘라버리는구나. 가만히 있었어 이거. 이로 인해서 많은 파시스트 독재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무솔리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 5월 또 한 번의 총선을 치르게 되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거의 99% 아닐까요? 다 다른 당이 없을 것 같. 이거 봐. 와. 아, 100%네. 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어? 이때 선거는 파시스트 국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불법으로 해산시켰기 때문에 투표용지 자체가 파시스트 후보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스와 노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뭐야? 선거가 의미가 없네요, 이제. 그렇죠. 아니 다른 당이 없는데 뭐 선거를 뭐 하래? 그러니까요. 드디어 의석을 전부 파시스트 당으로 채우면서 와. 완벽한 독재를 구축합니다. 이때 무솔리니 가능하구나.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젊어. 오래 살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탈리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무솔리니는 그토록 원하던 로마 제국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되찾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 재창조 프로젝트죠. 아, 이 프로젝트는 고대 로마의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당시 무솔리니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을 한 것인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 계획은 명확하고 제 지시는 구체적입니다. 5년 후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처럼 넓고 질서 정연하며 강력해야 합니다. Aveva Cesare, Silvilio ed Augusto. 와. 언제적 얘기를 아우구스투스는 언제적 사람이야? 고대. 고대 어제 무슨 로마. 그때 사람 얘기를 무슨 이때부터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로마 포럼 잠깐만, 저 엄청 유명한 거잖아 로마에 있는. 그리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됐던 아르헨티나 광장 등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건축된 지 이미 1000년이 한참 넘었기 때문에 낡고 많이 부서진 모습이죠. 이 건물을 복원을 했는데 우와. 이게 오늘날의 너무 이쁜데요? 아우구스투스 영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 황제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무솔리니의 복원공사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모습을 찾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이탈리아를 로마 제국으로 재탄생시킨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계획에 착수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바로 로마 제국의 전설적인 지도자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요? 무솔리니가 어떤 로마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따라하려고 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죠. 카이사르 아니에요? 카이사르의 동상 앞에서 로마식 경례를 하고 있는 무솔리니의 모습이죠. 그 히틀러 아니야? 하이 히틀러 그거 아니야? 똑같은 걸 하네 이거. 똑같은 거잖아. 저게 원래 로마 귀족들의 인사인데 아 원래는 그걸 지금 따라하는 거를 맞아요. 원래 그 나중에 인사였는데. 독일이 또 따라하는 거죠. 로마였다가 이게 이탈리아로 왔다가. 이거 다 전파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무솔리니는 전설적인 과거 로마의 지도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만듭니다. 공부 잘했나 봐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이용을 했는지. 하여튼 쇼를 잘해 쇼를. 아니 남보람 박사님 이 그 무솔리니가 그 로마 제국의 상징 따라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건 독수리 있죠. 독수리. 독수리가 뭐 로마 제국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지금 되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좀 다른 데 쓰면 되는데 자기 이마박에다 그냥 왕독수리를 박아놨어요. 아. 근데 보세요. 이마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아 로마의 그런 군단을 내가 되살려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저렇게 상징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 독수리 오영재한테 혼날 텐데. 아, 참. 무솔리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사진처럼 군복을 즐겨 입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노력을 진짜 많이 했구나. 아니 그럼 교수님 무솔리니가 이 로마 지도자 이미지 말고 또 뭐 강조했던 뭐 이미지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무솔리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동시에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한 이미지를 퍼뜨립니다. 쇼야 쇼. 학교에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국민들과 동떨어진 권력자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푸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거죠. 연출을 잘하네. 그러니까요. 원래 선동하는 애들 쇼를 잘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선동이 되거든. 이게 쇼야 다 쇼. 사실 이런 무솔리니의 선전선동술은 무솔리니 이후 많은 독재자들이 모두 따라한 방법들로서 맞아. 독재자의 스타일이 원조가 무솔리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거 독재자들의 롤 모델이었네요. 그렇죠. 일종의 독재자들의 아버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내볼게요. 무솔리니는 특히 이미지를 통한 선전 방법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지원 씨? 말을 못해요. 무솔리니가? 더듬어요 막.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말은 잘하는데 목소리에 그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아, 사투리 그게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답. 무솔리니 본인의 문제보다도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 상황을 좀 생각해 사회 보시는 상황? 게 나을 겁니다. 정답. 글을 못 읽어서. 정답입니다. 아, 이 당시 이탈리아는 여전히 문맹률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랬구나. 그러니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한 선전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위한 최종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건 바로 로마 제국처럼 이탈리아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솔리니가 꿈꿨던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 당시 지도를 볼까요? 이걸 꿈꿨다고요? 전성기 시절의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탈리아가 갖고 있던 영토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죠. 꿈 깨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가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거쳐 차지한 옛 카르타고를 회복하겠다면서 스파치오 비탈레라는 영토 확장 정책을 시작합니다. 통화 되겠네. 무솔리니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고 40년 전의 패전을 설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무솔리니가 극단의 처방으로 생각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기현 씨. 만약에 너희들이 점령하면 그거 니들 맘대로 갖게 해줄게. 그 땅의 것들. 전리품을 약속을 한다. 네. 좋은 생각이지만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다 살해한다. 비슷했지만 오답입니다. 학살한 방법이 힌트가 있는데요. 정답. 네, 지원 씨. 독가스. 정답입니다. 선 넘었다 진짜 미쳤다.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상징하는 대명사였던 무기 독가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에티오피아 점령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악명 높은 겨자가스를 폭격기에 실어서 에티오피아에 뿌리게 됩니다. 전쟁 동안 이탈리아군은 약 500톤이나 되는 독가스를 살포를 했고요. 1만 4천 명에서 최대는 5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에티오피아인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